국산화 제품 너무 좋죠. 네. 저는 이 시간에 머니를 내 인생에 딸 수 있는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리더님들이 내 인생에 머니가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내가 우리 리더님이 어느 한 분이 1,000만 원이 당첨됐어요. 자, 그 기분 어떠세요? 네. 그 기분으로 이 강의를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30쯤에, 40쯤에, 50쯤에 이렇게 본인들의 나이를 조금 계산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30쯤에 플랜을 짰어요. 자, 제 본업은 원래 유치원 교사였어요. 유치원 교사였는데 유치원 교사를 접고, 이유는 유치원 교사를 하니까 그다지 거대한 수입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월급쟁이여서도 저는 두세 배를 벌기는 했어요. 왜냐,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주말에는 과외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기는 했었는데 그걸로 씀씀이가 커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자, 30쯤에 플랜을 짜기를 시작했죠. 자영업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제가 30 정도 됐을 때는 자영업이 아주 잘 되는 시기였어요. 자, 제가 한 5가지를 40이 되기 전까지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했을까요? 네, 페리카나. 페리카나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양념치킨. 아, 강사님의 나이가 느껴지는구나.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국 최초의 양념치킨이었어요. 자, 저는 여기에 첫 자영업이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봤어요. 자, 이 양념치킨이 한국에서 대박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사람들의 입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맛을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체인점이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동에 한 개씩만 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가장 큰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았어요. 그 동이 다른 동에 비해 2배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2배의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오픈과 동시에 대박이 났어요. 4년을 했어요. 4년을. 자, 그런데 제가 치킨을 튀기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는 절대 튀기지 않습니다. 네, 기름 냄새 나고 못해요. 살림을,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방에 아줌마 한 2분 정도 세우고, 그다음 뭐 배달, 그때 당시는 배달을 했으니까 배달하시는 분도 계셨고 서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는 편의점을 했거든요. 편의점을 했는데 편의점을 차릴 정도의 그 투자 금액을 제가 버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대학교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정말 그때의 저를 좀 아신다고 하면은 저의 편의점에 줄을 섰어요. 웨이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때 당시 편의점 잘 됐던 건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저는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해물탕집이 보이시죠? 아, 그 다음 또 해물탕집이 아니네. 노래방이네. 예, 제가 노래방 사장님을 어울리세요? 네, 네. 노래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노래방을 하게 된 거는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플랜이에요, 플랜. 아이들이 아주 건전한 노래방이에요. 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노래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노래방도 대박이 났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 노래방을 해서 몇 달 정도 돈이 모아지니까 집 한 채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노래방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가를 해요. 근데 성가를 하는데 소프라노거든요. 근데 노래방풍으로 나와, 노래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 해물탕집을 차렸어요. 해물탕집을 차렸는데 주방에 요리하신 분, 참모하신 분들, 요리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빙하신 분들도 한 10분 정도 대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했어요. 살아있는 낙지, 뚜껑을 열면 뚜껑을 뚫고 나가는 살아있는 낙지. 자,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잘 됐고요. 대학교 앞에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이 내륙 지방이어서 해물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해물이 잘 됐어요. 그때 당시 해물탕 집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박이 났고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미래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갖다 보니까 미래가 조금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도 내 인생에 뭔가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조금 경험이 다양하게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경험이 없다 그러면 책 속으로 파고들으셔야 돼요. 책 속으로 파고들어서 어떤 생각과 나의 머릿속에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게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유산화를 하게 됐어요. 유산화를 우연히 만났는데 유산화가 뭐 처음부터 막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월급은 안 되고 내 통장에 5만 원 정도가 찍히는데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이 회사는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품 어때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유산화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14년 유산화를 지금 제가 사인업을 한 지는 14년이 됐거든요. 자, 14년에 대한 배경을 조금 후에 제가 보상 플랜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책을 하나 우리 리더님들에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읽으신 분? 네, 많이 안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책 속으로 빠져들으셔야 돼요. 책 속으로. 30쯤에 되시는 분들은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 책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직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오늘 우리 리더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부분은 직업이에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유산화의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예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길을 걸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생각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입이 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생각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거예요. 돈이 따르지 않는 분들,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우리 리더님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들어갈 돈이 생각이 날까? 나는 왜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이 책 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직업을 가질 때 안전하나? 안정적이나?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안정적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들어가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할까?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개념을 두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펼쳐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리더님들 한번 본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런데 부자들, 돈을 좀 벌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고 어느 직업에서 윗사람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몸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편안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돈이 되는 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죠.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데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부자가 되는 걸 생각한 게 아니고 과연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안정적으로 긴 시간을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거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5년을 보냈는데 누구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나는 하루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편안함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내 몸이 편안할까? 네, 이런 걸 생각하고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 거꾸로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헤어를 하고 왔어요. 메이크업도 하고 왔어요. 저 몇 시에 올라왔는지 아세요? 아침에? 네, 2시에 일어났어요. 네,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메이크업을 하고
여기 양재동을 거쳐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양재동이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4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아주 빨리 그냥 6시에 도착을 하자 했더니 제가 유산화를 하는 사상으로 오늘 있잖아요. 가장 빨리 와서 도착했어요. 2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 1시간 40분. 2시간 전에 도착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오늘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잤어요. 3시간을. 네. 네, 3시간을 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헤어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친구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요,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의외로 정말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리더님, 괜찮아요. 괜찮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볼 필요는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지금 본인이 40대인데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그 대인기피증을 그대로 가지고 50을 가고 60을 가고 70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변화되지 않고 난 굉장히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변화될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 정보를 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해봤던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적인 직업이다. 자, 보세요. 불어나지 않는 수입을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10만 원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0만 원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냐고요. 저 그래서 기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니 기다려 들 거예요. 좀 무리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가서 찔러대요. 네, 한번 해보라고. 이유는 뭐냐면 돈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유산을 굉장히 긴 시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밝은 세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커요.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뭔 일을 인생에서 내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노동수입과 권리소득이 있어요. 자, 저도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수입은 정해진 월급이에요. 그래서 노동수입을 가져가면서도 플러스 권리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생각을 머릿속으로 닫아버리지 마시고 나는 절대 못해 그 일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들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열어놓으시라는 거. 그 열어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거대한 물결이 되는 줄을 네네. 네, 자, 유통 구조를 이제 연결해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 리더님들이 기억해야 될 언어는 연결이에요. 연결. 자, 이 비즈니스는 연결이고 유통도 연결이에요. 자, 여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내가 연결이라는 언어를 하니까 굉장히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아는 거와 차후에 느껴지는 부분, 그 부분은 다 알지 못하죠. 그죠? 그 알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연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거대한 건지 이따 제가 마지막에 우리 리더님들에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아요. 장점이 많아요. 물론 권리소득이 되는 거고요. 재정적인 자유,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냈더니 그 책에 대한 권리소득을 얻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지. 베스트셀러처럼. 네, 그냥 낸 책이 아니고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책처럼 그 책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더 빨리 가요. 자, 그 부분이 다르고요. 무자본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눈 뜨고 크게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도 저는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하나를 받고 투자했다가 다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마이론 엔츠 박사님은 세포 면역학 미생물학 박사예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지구상에서 30여 종을 개발한 분이시죠. 자, 이런 우리 리더님들이 내 주위에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을 개발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계시는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 리더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그런 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이론 엔츠 박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세히 우리 리더님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저기 밑에 뉴욕 증시 상장에 의학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헬스케어에서 의학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러한 회사들이에요. 한국 회사에서 이러한 회사들인데 가족들이 이런 회사에 들으면은 그 친구는 미래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고 우리 회사가 거대한 회사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부분, 조합에 대한 부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합도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가장 거대한 우리 리더님들에게 피해 보상을 가장 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조합이에요. 근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네, 이거는 얼른 넘어갈게요. 자, 포버스지죠. 포버스지인데 워렌 버핏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한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지구상에서 머니를 많이 버는데 여러 가지를 내가 많이 표현해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가장 많이 버는데 1, 2등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농론할 회사 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100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만나본 적이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저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들이 이제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또 산후비부 병원이 저희 9시 메인 뉴스에서 방송이 됐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뉴스 우리가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산후비부 치면 그 병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CPS하고 PDR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CPS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백신, 의약품, 건강식품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상세하게 내놓는 서적이에요. 그리고 캐나다의 의학 박사님들이 전문의들이 가지고 다니는 의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TGA는 호주 시장에서는 TGA를 인증받은 제품을 알아주는 회사예요. 알아주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유산화가 호주 시장에서 TGA 인증을 받았어요. 자, TGA 인증을 받은 제품은 환자 처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굉장히 대단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영양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TGA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리더님들 비즈니스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시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한국 시장 이거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서 뽑은 자료예요. 그런데 옆집 언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서 뽑은 자료인데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에서 1위가 뭐예요? 영양제 시장이에요. 영양제 시장.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이 나는 아까 전공과 다르게 내 전공이 있었지만 내가 학원 강사를 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내 전공이 있었지만 그 전공이 내가 편할 수는 있지만 돈이 덜 됐기에 다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자기네 전공을 살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자, 영양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2위가 화장품 시장인 거예요. 자, 3위가 생활용품 시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3위 하는 3%의 시장을 우리 리더님들이 취급하고 계신다면 훨씬 이 몸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달퍼요.
훨씬 더. 그런데 잘 나가는 걸 가지고 80% 이상이 되는 걸 가지고 하면 내 몸이 피곤하지도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도 하죠. 자,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건강식품 시장 규모에서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예전에 많이 판매됐죠. 홍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판매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홍삼 시장은 내려가고 있어요. 홍삼,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죠. 홍삼 시장이 내려가고 있고 뭐가 올라가요? 종합 비타민제들이 계속 추세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리더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오르는 시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르는 시장에서. 자,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우리 리더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집안의 나의 월급의 돈의 사이즈예요. 돈의 사이즈. 내가 돈을 벌어가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지 인생에서, 아니면 나는 그냥 성격이 그러하니 300만 원 정도만 벌어가는 월급으로 딱 단정 지어놓고 살 것인지, 요거의 두 개의 물음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10인 가구 중에서 8인 가구가 제품을 먹는다고 해요. 사실은 거의 다 100% 시장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래도 8가정은 먹는다라는 거고요. 한 가정당 36만 원 정도를 섭취한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우리 그 조카님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카님들이 나이가 30 중반, 40, 39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이들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신우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이가 벌써 70이 다 돼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시킨들 유산화를 하겠어요? 제품을 드시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신우님들이라는, 나는 이제 어쨌든 그 신우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살아왔어요. 과거에 30쯤에 40쯤에 살아온 거죠. 자, 그래서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님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신우님들 노후에 대박을 좀 쳐주자. 제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누군가는 불을 지푸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래서 제가 조카님들을 불렀어요. 조카님들을 불렀는데 우리 조카님들은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경청을 해요. 왜냐하면 애숙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애숙모가 이모가 어떻게 지금 수입을 벌어가는지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님들을 불러서 제가 했어요. 얘들아, 니네들 애숙모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귀를 크게 열고 들어. 눈을 크게 떠. 나는 이렇게 생각이 없이 경청하는 눈빛이 보이지 않으면 별로 안 하고 싶거든.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이제 다 들었고, 내가 맛있는 거 시켜주고 커피 타임 커피 시켜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모 저기 질문 하나 이모가 던질 건데, 니네가 한 달에 경제에 관련된 부분, 금융에 관련된 부분의 책을 한 권씩 읽고 있는 사람 손들어. 이랬어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이모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니네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돼. 니네들이 얼마나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지, 하루하루를 귀한 시간을 귀하게 쓰고 있는지를 니네들이 알고 있냐. 얘기를 해주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유산화를 하라는 게 아니야. 금융에 관련된 부분의 책을 한 달에 2-3권씩 읽어. 그리고 이모를 다시 만나러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뭐 다른 말 없어요. 그 친구들은 내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맛있는 거 사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죠. 니네들이 영양제 시장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물론 유산화 다 저희 고객이에요. 고객인데 지네들이 또 따로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사는지 쓰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더니 3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를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 가는 거죠.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죠? 자, 저희 회사는 또 하나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전 제품이 다 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체 생산이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고객들에게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다 OEM이고, 미국이란 타이틀에 이름을 붙여서 미국 회사에서 들어오지만 한국에서 70% 이상을 만드는 회사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저희 제품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요. 물음표 던져요. 자, 우리 신규로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물음표를 던져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자, 과학적으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분들의 과학자가 더 많을까요? 한국이 더 많을까요? 네? 자, 어느 나라가 더 잘 만들까요? 자기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AI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책에 대해서 고객이 소비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영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 유산화 제품에 대한 부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성분, 효능,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이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AI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트리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서점 구매가 가능해요. 서적이에요. 서점에서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교보문고 치시면 그 속에서 이 책을 판매하고 있는 책이에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강의를 했던 그 부분은 절대 유산화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다 객관적인 부분에서 자료를 찾아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현재 베스트셀러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을 했죠.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안정청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 청에서 검사를 해서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죠?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아요? 예, 예. 자, 이러한 회사에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의 머니가 벌리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바꾸신다면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돈을 버는데도 유산화를 진입을 했어도 내가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생각을 바꿔야 돈이 벌리거든요. 자, 이러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짚어드린다면 이정우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가장 몸값이 비싸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먹질 않겠죠. 도핑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을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상당히 좋죠. 네. 자,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비즈니스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어렵지 않다. 네, 어렵지 않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어떤 분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내가 제품만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좋았어. 엄청 좋고 피부도 뽀샤샤해졌어. 그러면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담이 간다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고요. 이렇게 학력 제한 없고요. 그다음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으로 이렇게 연결이 쫙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쫙 돼 있기 때문에 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훨씬 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대인기피증이 있었어. 근데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면 어때요? 우울하죠?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팔로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상속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상속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40살이 50이 되기 전에 할머니를 만들었어요. 할머니를. 자, 그러니까 미래의 인생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이 대박 정말로 유산화로 부자가 될지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할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요. 할머니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저한테 할미라고 불러요. 네, 근데 너무 예뻐.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장난감을 정말 많이 사주거든요. 며칠 전에도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장난감 얘기가 났는데 그래서 바로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또 사줬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조카님들의 자녀분들이 지네 집에 놀러 왔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할미가 장난감을 엄청 많이 사줘. 너도 사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너도 사달라고 해. 엄청 많이 사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요즘에 희열을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제 또 며칠 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갈 거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가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반 아이의 모든 선물을 사올 거예요.
5세 아이, 7세 아이. 그래서 제가 다 갖다 줄 거거든요. 걔네 할미가 발레시아 가서 선물을 사왔어. 너희네들 것. 그래서 선물을 제가 다 하나씩 사다 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머니가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인생에서 머니는 반드시 벌어야 된다. 내가 머니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유산화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뭐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제품이 좋아서 누군가의 정보를 줬을 때 손해는 끼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머니가 생겼을 때와 생기지 않았을 때는 180도로 달라요. 네, 본인들도 다를걸요? 예, 예. 그래서 머니는 반드시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거. 예, 그래서 반드시 벌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일단은 타회사와 다른 거를 내가 5 주제를 가지고 빨리빨리 다뤄드릴 건데 우리 인도님들이 타회사를 머릿속을 그리고 유산화의 회사는 어떤 건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정산 주지급이에요. 유산화는 마감이 없는 자녀 실적을 이월시켜주고요. 그 다음 5주 1년에 5주가 몇 번 있어요? 한 4번 정도 있죠. 그러면 한 달 월급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1개월에 월급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벌고 있지만 한 주가 더 나와요. 자, 한 주가 더 나오면 뭐 한 줄 아세요? 이제 많이 써요. 그 주는. 네, 네. 뭐 내가 예상치 않았던 돈이 들어온 거야. 예, 예. 그래서 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쓰고 맛있는 거, 우리 딸내미 비치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네, 그죠? 네, 네. 자, 무한 깊이 평생 내 자리. 자, 타회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처음 들어와서 타회사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타회사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6번의 단계까지만 그들이 쓰는 매출이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6번이 아니라 끝까지 퍼센트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죠. 그죠? 다른 회사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브랜드 체인지 할 만큼만 소비하면 돼요.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직급 마케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저 못할 것 같아요 했던 거는 직급 마케팅을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직급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될 매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돈이 나의 호주머니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편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한 5가지 정도 우리 리더님들에게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는데 이 보너스만 하나만 이제 평생 15%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 15%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먹고 공유를 했어.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나도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있고 잘 모르겠는데 제품은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도 마음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을 했는데 그 친구도 다른 분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친구는 그 친구한테만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유경란 스타님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때요? 그 밑에서 어머 이게 뭐야? 나보다 일을 더 잘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유산화를 하는 동안 평생토록 그분의 인컴의 15%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인원의 제한이 없이. 저에게 유산화를 소개했던 분은 유산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정보를 주고 이 유산화가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고 본인 직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누구는 엄청나게 지금 뭐니를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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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쵸?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나인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추가 BC를 가지고 내 나인에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되죠. 예. 추가 BC에서 스폰서님인데 파트너처럼. 왜냐면 안 했으니까요. 신규예요, 신규. 네, 요런 거예요. 이 매칭 보너스는 내가 추천한 한 사람의 인원 제한 없이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본인들의 15%를 그분들의 15%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리더님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우리 리더님들의 진득한 성격의 소유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요. 타회사는 퍼센티지가 다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오래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자, 그러나 유산화는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저나 동일한 퍼센티지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 라인의 한 70%는 저로부터 정보 전달이 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정보를 했을까요? 제가 창원에도 굉장히 많은 저의 그 인프라가 있거든요. 창원에 한 5번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5번 정도. 5번 정도 내려가고 창원에 한 70%가 제 하부 조직에 있어요.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구미도 제가 한 10번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10번 정도. 그런데 구미의 한 80% 정도가 제 하부 조직에 있어요. 플랫폼으로 터트려진 거예요. 플랫폼으로. 이런 비즈니스예요. 자, 그리고 저희 차별성이 다른 게 뭐냐면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파란색 가게가 3개예요. 자, 2번 가게, 3번 가게. 2번 가게 왼쪽 오른쪽에 포인트가 올라와서 2번 가게에서 수당을 받아요. 3번 가게도 왼쪽 오른쪽에 라인이 내려가면서 수당을 받아요. 자, 그런데 1번에서 중복 매출 한 번을 더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가 35%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모든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내려가거든요. 라인으로 내려가겠는데 이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 신규가 이에 있는 탑 리더를 받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산화는 한 코드에서 우리 회사에서 주는 수당이 딱 지정돼 있거든요. 그게 약 700 정도가 돼요. 우리가 지금 700만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700이 완성이 되면은 회사에서 추가의 가게에 4번 코드를 드려요. 4번 코드를 드리는데 이 4번 코드가 지금 시작하는 신규 밑을 받추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시작한 파트너님의 밑으로 내려가서 라인을 받친다면 오늘 그 신규분에게 3스타가 한 명 생긴 거예요. 파트너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신규 3스타는. 그죠? 이런 플랜이에요. 다르죠? 다른 회사와. 예, 이런 플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보너스를 드리고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10년도 채 안 돼요.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며 전통적인 숙박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되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냈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창작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기업들이 단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힘입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자체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다. 전통적인 출판업의 예를 들어보자.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 서 있는 편집자는 저자를 선별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출판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 데다 소수 사람의 직관과 추측에 의존한다. 그런데 아마존의 킨들 플랫폼은 누구나 글을 올리고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자동 리뷰로 대체된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들의 입맛에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다. 둘째,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진다. 파이프라인상 공급자의 최고 전략은 군더더기 없이 높은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거대 호텔 체인들은 수십 년간 고위험 건축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플랫폼 숙박업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아예 내 것이 아닌 재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극도로 낮춘다. 셋째, 품질 관리 방식이 바뀐다. 신용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방식은 고비용의 관리 전문가를 대거 고용하기보다 거래자 간의 채무 불이행 보험을 들어주고 올바른 처신을 독려하는 평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고 반응을 수집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상품은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 꼭 기억하라. 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플랫폼이 예상치 못하게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두 줄 라인에 플랫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플랫폼을 내 라인에서 터뜨리기도 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만족한 소비자 누군가를 연결시키면 그 플랫폼이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 아무도 가능성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창원을 얼마나 갔을까요? 평상시에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도 거기 가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미에서 뭐 등등 청주에서 증평에서 계산에서 뭐 등등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플랫폼이 터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나와의 다른 사람이 나와서 더 잘하는 사람에서 플랫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처음 오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리더님들의 플랫폼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터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은 어느 날 시간 속에서 거대한 집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먼 일을 인생에서 내가 따르지 않을 사람, 평생에 따르지 않을 사람처럼 느껴졌었지만 그 먼 일을 어마어마하게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사나를 만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이룬 게 많아요. 여행도 어마어마 다녔고 제가 좋아하는 집도 다 장만을 했고 자, 저희 집에는 저는 이제 공간을 좋아해요. 카페 공간도 편안한 공간. 그래서 저희 집은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날 때 커피를 마셔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밥을 거기서 먹어도 되고 누워서 잠을 자도 되고 5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전 자요.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과 어렸을 때 키울 때 이렇게 복잡복잡하게 키우면서 나만의 공간이 없어서 우리 주부님들 갑자기 내가 우아하게 살다가 갑자기 처녀 시절에 우아하게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고 갑자기 그냥 삶의 질이 뚝뚝뚝 떨어진 거야. 막 우는 애기 달래야 되고 시장 가서 애기 울고 뒤따라오고 막 이런 걸 느끼면서 혹혹혹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2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저의 공간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쁜 옷 많이 입고 제가 또 하나 저에 대한 그 하나의 추구하는 부분은 먹는 거를 참 좋아한다는 거. 근데 맛있는 거를 끝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요즘에 먹을 거를 하도 먹으러 다녀서 이렇게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컨택이 되더라고요. 예, 뜻하지 않게. 예, 그래서 꽤 많이 했어요. 예, 제가 맛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식구들과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우리 딸내미가 등치가 엄청 좋아요. 근데 프로필도 찍고 네, 이렇게. 그리고 유산아의 이렇게 가족들.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유산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저의 지인과 가족들이 생겼다는 거. 둘도 없는 가족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룹의 문화고요. 저희에는 얼마 전에 청주 사람들만 모아놓고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보물찾기도 해서 선물도 엄청나게 팡팡 쏴드리고 그다음 뭐 경보도 하고 즐겁게 놀았죠. 이런 게 재밌어요. 소소한 즐거움. 여행도 너무 많아요. 근데 담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세상은 그런 거죠. 기회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 기회를 볼 수 없는 눈을 갖지 않았다면 내게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30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시대적인 배경 속에 비즈니스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못할 것도 없어요.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보면은 또 잘 되죠. 시작해보면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유산아를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날이 올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예상 밖의 플랫폼이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도 내 인생의 머니를 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물음표가 던져진다면 오늘의 유산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